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우리가 왜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있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 그리고 매일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데가 바로 어디겠습니까? 여의도 정치판이겠죠. 여의도 정치판은 또 그런 얘기가 있죠. 여의도에서는 하루가 한 달과 같고 한 달은 거의 1년과도 같다. 그러니까 그 하루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딱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루가 1년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하루가 뭐 한 달도 아니고 1년처럼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14일에 매일경제를 통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오보가 나왔죠. 한 전 위원장이 김경률 그리고 또 함은경, 신지호, 그다음에 진중권 이런 사람들과 뭔가 팀을 꾸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오보가 나왔습니다. 명백한 오보였죠. 뭐 몇 시간 만에 삭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주말 동안 극우 쓰레기 유튜버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사실상 저는 동원이 됐다고 보는데, 한동훈은 좌파다, 어떻게 김경률 같은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시기가 퍼지고 활용 정점으로 이철규 본인이 직접 등판해 가지고 가만히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친윤들 같은 경우는 정무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저질스러운 접급 이런 공작밖에 못 벌이다 보니까 수가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쟤는 다 보입니다. 당연히 폐기 처분돼 가지고 버려지게 되겠죠. 이철규 본인 스스로가 등판해 가지고 월요일 날 아예 그냥 활용 정점으로 못을 박아 버렸잖아요. 그 기사 봐봐라. 삭제가 된 기사인데. 그 기사 봐봐라. 한동훈은 사상 검증이 안 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그냥 질러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 날 매일경제에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재미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과 윤상현 의원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희룡 전 장관은 윤상현 의원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했었다라고 합니다. 당대표 나가는 거야, 당연히 뭐 생각도 안 한 것이고 윤상현 의원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했었죠. 그런데 원희룡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대표 나가겠다고 등판을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좌파다라는 식으로 이철규가 몰아가고,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만났다라고 하는 것도 공개가 됐어요. 언제 만났습니까? 19일에 만났다라고 합니다. 19일에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가 오갔냐? 그 자리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당과 정부를 잘 연결시키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했다라는 것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20일에 원 전 장관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죠. 이 가운데 진짜 이쑤시개처럼 한 번 사용되고 버림을 당한 사람도 있죠. 바로 나경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20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19일 날 원희룡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이 이루어졌죠. 왜 하필이 19일이었을까요? 뭐 표면적으로 같은 경우는 그때 특사로 갔다 왔던 거에 대한 보고라고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사에 대한 보고로 당과 정부를 잘 연결시키겠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죠. 19일에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친도 아니고 반도 아니다.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다. 나는 오로지 국민 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19일에 했습니다. 딱 그 순간에 나경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친윤 눈밖에 나게 된 것이죠. 나경원 의원은 그 발언을 통해서 19일 날 바로 운명이 결정이 됐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차지하게 된 거예요? 원희룡 전 장관이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하더라도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전 위원장 두 사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진짜 베스트 프렌드였죠. 서로 뭐 반말도 할 정도로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근데 2월이면 지금은 6월이니까요. 그냥 완전히 40년 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 전 장관이 한동훈을 견제하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배신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다음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바꿔 얘기해가지고 한동훈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뭐 어떤 얘기인지 그냥 맥락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승민은 누가 보든지 간에 반윤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승민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표를 갉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과반을 득표하냐 못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과반을 득표하게 된다면 결선 없이 바로 그냥 당대표가 되는 것이고, 과반이 안 되게 된다면 결선으로 가가지고 2등과 다시 한번 맞붙게 되는 것인데, 친윤이 지금 원하는 그림이 딱 그거거든요. 과반만 막자 일단. 원희룡이 됐거나 나경원이 됐거나 다 출마를 시켜서, 일단 뭐 나경원 같은 경우는 나가리가 됐다라고 친윤은 보는 것이고, 다 출마를 시켜가지고 과반만 막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한동훈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이제 좀 거리감이 있는 상태인데, 중도층 그리고 또 보수층에서도 중도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유승민을 찍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출마하게 된다면 한동훈한테는 불리한 구도가, 과반이 안 되는 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유승민이 불출마함으로써 오히려 한동훈한테는 이거는 호재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친윤 쪽에서는 악재로 판단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친윤의 지금 대표 주자라고 하는 원희룡 전 장관은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냐? 뭐 대단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원 전 장관 본인이 당과 정부를 잘 연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른 주자들과 차별되는 포인트들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라고 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하는 게 뭘까? 다른 후보들은 갖고 있지 않은 원희룡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뭐겠습니까? 찐윤이라는 것이죠. 나경원도 찐윤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고요. 윤상현도 찐윤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동훈도 찐윤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죠.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가 되는 유일한 거는 뭐인 거예요? 찐윤인 것이죠. 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결국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그리고 당원들의 눈높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줄을 서는 걸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 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이제 그 딤섬을 먹으면서 했었던 거 기억나실 텐데, 그 다다음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딤섬 회동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전당대회에 대해서 논의를 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당 내부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논의를 했다라는 것이냐? 저때 당시 원희룡이 당대표에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한동훈한테 킹메이커 역할을 부탁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고 있죠.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동훈한테 킹메이커 역할을 해달라라고 원희룡 전 장관이 요청을 했었을 때 한 전 위원장은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원 전 장관은 당대표로 이제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친윤을 등에 업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여론상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권력과 그다음에 당 내부의 당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잡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6월 17일부터 18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여론으로 물어봤었을 때 2등이 나오는 게 유승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이 출마하게 된다면은 한 전 위원장의 표가 갈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텐데,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한 전 위원장 측에서는 땡큐가 되겠고요. 당내에 물어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고, 원희룡이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봐야 되는 건 그거예요. 원 전 장관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2등을 하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과반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아까도 한 56.3%가 나오니까 조금만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 40%대로 만들면 과반은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애당초 제가 보기에 원 전 장관에 대해 가지고 당원들이 지지했던 이유는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두 사람의 딤섬 회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원희룡과 한동훈 두 사람을 원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원희룡을 2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잡는 카드로 한동훈을 배신한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혔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이랬을 때 과연 원희룡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번만큼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친윤 쪽에서 같은 경우는 나경원을 통해서도 한동훈의 표를 갉아먹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경원 의원의 존재가 오히려 친윤의 표를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번에 다음과 같이 또 불만을 표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을 팔거나 제2의 연판장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당대회 되면은 늘 줄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을 팔지 않냐. 줄 세우고 줄 서는 정치를 타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얘기를 언제 한 겁니까?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저 얘기를 했어요. 제2의 연판장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이미 제2의 연판장 사태다라고 규명을 한 것이죠. 뭐가? 원희룡을 친윤이 밀고 있는 것 자체가. 한번 두고 보자고요.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은 국민의힘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역행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구태의연한 찐윤들이었죠. 근데 그 구태의연함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원희룡이 그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나선 이 마당에 과연 예전처럼 국민의힘 당원들이 원희룡을 지지하게 될 것인지, 한동훈과의 연장선에서 원희룡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인데 한번 두고 보자고요. 원 전 장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제가 보기엔 조정훈의 길을 똑같이 걷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